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은 2024년 12월 9일 지금 오전 11시가 다 돼가는데 바깥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매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출해설 2024년도 33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1 25번부터 오늘 예정은 30번까지 죄송합니다. 30번까지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펜을 들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남녀 고용평등과 여기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리 남녀고평법이라고도 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이 아니고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이 아니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 35 이렇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버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분의 평균임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이분의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2번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했더니 저 뒤에 막 전선이 다 보이네.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분에게 그 사유를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다음 4번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 다음 5번 갈게요. 쑥 올라가겠습니다. 5번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복귀시켜야 한다. 의무죠.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지문인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 35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주당 15시간이 안 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돼서 퇴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주당 15시간은 넘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26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외울 게 굉장히 많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 쭉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다. 1번이 옳지 않고 자, 3번, 4번, 5번은 다 산안법 26조 단서 27조 그리고 자꾸 목이 가라앉아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덜 나서 25조 제1항 제4호 규정입니다. 자, 1번이 옳지 않다. 그렇다면 쭉 올라가서 1번이 옳지 않다. X표 치시고 나머지는 옳은 지문, 올바른 지문. 자, 26번 1번 뭐가 옳지 않은지 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야, 이게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이게 뭐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보세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좋아. 그런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단협 또는 취규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아이고야,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입니다. 그 다음 3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 의무 규정이죠. 4번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5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우리 그러면 살짝 올라가서 산안법 우리가 이제 지문 2번과 같은 거예요. 2번과 관련된 거죠. 별표 2에 보시면 보험업도 나와 있고, 그쵸? 네, 이렇게 나와요. 300명 이상. 오케이, 좋습니다.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제4호의 2 및 제5호부터 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다 들어가죠. 농업, 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별표, 시행규칙상 별표까지도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나면서 이제 외워야 될,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워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쭉 넘어갈게요. 오케이, 페이지를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바꿔서 27번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2번이 옳지 않은 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2번이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옳은 질문 1번.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 사망, 부상, 질병 걸리는 것을 말한다. 좋아요.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는 산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이란, 이게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작업 환경 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작업 환경 측정이란 제2조 정의 13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 근로자 또는 작업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죠. 작업 환경 측정이니까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측정이니까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전보건진단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내용인데 작업환경 측정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틀리다. 자, 관계수급인, 우리 도급관계 아시죠?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 5번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는 이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무슨 관리?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정답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니까 쭉 가시면 2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게 1번이에요. 2, 3, 4, 5는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옳지 않다.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뭐가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잠암 잠수 작업 시간, 그 다음에 가압, 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시간 이게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자 보세요. 이분이 도급인이고 이분이 수급인이에요. 근데 이제 수급인에게 고용된 이분께서 여기 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요거 지우고 그 다음 지문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문은 3번 지문이죠.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관계수급인, 아까 정의 규정에서 봤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다.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요렇게 요구하면 작업 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시킬 수가 있다가 아니고 시켜야 한다. 그 다음 4번 맞는 질문이에요.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참석시켜야 한답니다. 그 다음 5번 사업주는 근로자, 마찬가지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갖출 수 있다가 아니고 갖추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29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칼칼해서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자, 29번 직업안정법으로 넘어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X다. 볼게요. 3번부터 왜 틀렸느냐. 국내 유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근데 잘 보세요. 국외일 경우에는 누구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국외 무료일 때, 국외이면서 무료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국외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멀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외 유료, 국내죠.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입니다. 등록. 아시겠죠? 국내이면서 막 글씨가 엄청 지저분해졌네. 네, 지울게요. 자, 지우고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X. 국내이면서 유료일 때는 유료는 등록이고, 여기 보세요. 무료는 신고. 그런데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자, 국내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다.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 근데 유료니까 등록은 맞다. 아시겠죠? 네. 무료면 신고, 유료면 등록, 국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등장하고, 국외 멀리 가시니까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는 질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이 등장하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입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한 자는 유료니까 등록이겠죠.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5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즉 직업을 구하시는 분,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구인자는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시는 분이죠. 사장님,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30번. 최저임금 법령상, 이제 최저임금법으로 넘어갔어요.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뭐가 옳지 않을까? 자, 정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설 강의니까 30번은 5번이다. 5번.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뭐 날짜가 잘못됐겠네요. 보세요.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게 틀리고 이게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져? 네. 10일이다. 10일 이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틀렸고 1번, 2번, 3번, 4번. 요 지문 늘 나오는 빈출 지문들이니까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매년 며칠?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법이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일본에서 요청해야 된다 했으니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와 어렵다,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재심의를.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 아니에요. 8월 5일까지 볼까요? 다시 8월 5일까지. 좋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결정하여야 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될 때 또 31번부터 이어서,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쭉 하고 싶지만 저도 또 일이 있고 하니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1차 기출문제 해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1차 지문은 이렇게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조금씩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